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방송 가락동 365의 아나운서 백근곤, 박혜연입니다. 생방송 가락동 365는요, 대한민국 그 어디에도 없던 그러나 농민들에게 꼭 필요했던 농가 소득을 올리기 위해 대한민국 최초로 만들어지고 있는 농축산물 시세 정보 프로그램입니다. 네, 한국 농업방송 MBS이기 때문에 가능한 프로그램이죠. 맞습니다. 네, 이 가락동 365에서는요, 경매 시황, 농산물의 경매 시황은 물론이고요, 이 경매 현장의 생생한 분위기까지 전달해 드릴 겁니다. 이 농산물의 가격이 상승하거나 하락하고 있는 이유가 뭔지 이 가격 동향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관측 정보를 다방면으로 모아서 심도 깊은 분석까지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방송에서는요, 양파와 아스파라거스 그리고 참외, 토마토에 대해서 자세히 짚어볼 테니까요. 리모컨은 좀 저 옆으로 두시고요.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민을 위한 대표 방송 한국농업방송 MBS의 간판 프로그램 생방송 가락동 365. 이 농가소득 5천만 원 시대를 열기 위해서 생방송 가락동 365 8월 20일 방송 힘차게 출발하겠습니다. 네, 8월 20일 월요일 오늘 거래된 농산물 경매 시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입량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총 반입량입니다. 네, 과일 1,662톤, 과일과채 1,554톤, 일반 채소 4,689톤, 오늘 물량 7,907톤 들어왔습니다. 어제 들어온 물량이고요. 어제에 비해서 오늘 2,061톤 더 많이 들어왔습니다. 네, 계속해서 품목별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 반입 물량입니다. 629톤 들어왔고요. 어제는 451톤 들어왔었는데요. 어제보다 오늘 178톤 더 많이 들어왔습니다. 네, 계속해서 무 20kg 상품 평균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1,291원이었고요. 최고가는 23,600원, 최저가는 19,000원이었습니다. 네, 어제는 28,883원에 거래됐었는데요. 어제에 비해서 오늘 더 올랐죠. 408원 오른 가격 21,291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무 최근 7일 동안의 평균가 살펴보겠습니다. 네, 8월 16일 18,056원을 받았었는데요. 그 이후 다음 날이죠. 22,525원으로 좀 높은 가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조금 떨어졌습니다. 그렇게 유지하다가요. 오늘 21,291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네, 계속해서 배추 반입 물량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549톤 들어왔고요. 어제는 333톤 들어왔었습니다. 어제에 비해서 오늘 216톤 더 많이 들어왔네요. 네, 계속해서 배추 10kg 상품 평균가입니다. 17,439원에 거래됐고요. 최고가는 27,000원, 최저가는 15,000원이었습니다. 네, 다음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26,659원에 거래가 됐었네요. 오늘은 17,439원에 거래됐는데요. 어제에 비해서 오늘 떨어진 가격입니다. 3,220원 하락한 가격을 받았습니다. 네, 배추 최근 7일 동안 평균가입니다. 8월 14일 15,174원에 거래가 됐었고요. 조금씩 올라가다가 8월 18일 26,659원까지 올랐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힘을 못 쓰고 있는 상황이네요. 조금 더 힘을 내줬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17,439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계속해서 홍고추 반입 물량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279톤 들어왔습니다. 어제는 225톤 들어왔었는데요. 어제보다 오늘 54톤 역시나 더 많은 물량 들어왔습니다. 네, 이번에 홍고추 10kg 상품 평균가 살펴봐야겠죠. 46,047원에 거래됐고요. 최고가는 5만 원, 최저가는 45,000원이었습니다. 어제 44,528원이었는데 오늘 46,047원에 거래됐죠. 얼마나 올랐을까요? 네, 1,519원 오른 46,047원에 거래됐습니다. 홍고추 최근 7일 평균가입니다. 8월 15일 42,223원에 거래가 됐었고요. 그래도 조금씩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은 46,047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살펴보겠습니다. 마늘 반입 물량입니다. 오늘 19톤 들어왔고요. 어제는 6톤 들어왔었습니다. 어제보다 오늘 역시나 더 많은 물량 들어왔습니다. 13톤 증가한 19톤 들어왔습니다. 네, 햇마늘 한지 3kg 상품입니다. 평균가 13,200원이고요. 최고가는 13,200원 역시나 같네요. 최저가도 같은 금액 받았습니다. 네, 계속해서
네, 어제는 13,200원 역시나 같은 가격이었네요. 계속해서 같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역시나 등락가는 영원이겠죠. 네, 햇마늘 한지 3kg 상품 최근 7일 동안 평균가도 살펴보겠습니다. 8월 14일 13,200원, 역시나 최저 최고 모두 평균가 13,200원에 거래됐습니다. 쭉 이어져서요, 오늘까지도 13,200원에 거래된대요. 네, 계속해서 미나리 반입 물량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29톤 들어왔고요. 어제는 26톤, 3톤 더 증가한 29톤 오늘 들어왔습니다. 네, 다음도 살펴보죠. 미나리 4kg 상품 평균가입니다. 39,118원에 거래됐고요. 최고가는 4,500원, 최저가는 38,000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어제 36,071원에 거래됐었는데요. 어제보다 오늘 더 오른 가격을 받았습니다. 3,047원 오른 39,118원의 가격을 형성했습니다. 네, 미나리 최근 7일 동안의 평균가 그래프로 살펴보죠. 8월 15일 22,504원. 거래가 됐었습니다. 점점 올라가고 있죠. 오늘 39,118원까지 오른 가격을 받았습니다. 네, 다음입니다. 산지별로 살펴보죠. 미나리입니다. 경기 시흥시 36,078원 받았고요. 다음은 경기 안산시 단원구 35,636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경기 김포시도 살펴볼까요? 31,805원에 거래됐네요. 네, 이번에는 산지별 전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미나리 4kg입니다. 안산시 단원구 41,600원에 거래됐습니다. 평균가 중에서는 그럼 어디가 가장 많이 받았을까요? 네, 영암군이었습니다. 38,598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이번에는 시금치 반입 물량입니다. 오늘 4톤 들어왔고요. 어제는 2톤 들어왔었네요. 역시나 물량이 증가했죠. 오늘 2톤 정도 어제보다 더 많은 물량 들어왔습니다. 시금치 4kg 상품입니다. 평균가는 98,765원입니다. 최고가는 144,000원, 최저가는 83,000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어제 95,916원에 거래됐는데요. 오늘 98,765원에 거래됐죠. 어제보다 더 좋은 값을 받았습니다. 2,849원 오른 98,765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계속해서 시금치 최근 7일 동안의 평균가 살펴보겠습니다. 8월 14일 67,155원부터 시작했습니다. 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요. 네, 높은 가격 받았습니다. 98,765원에 거래된 모습입니다. 네, 계속해서 산지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시금치 경기 포천시 61,464원에 거래됐고요. 그 다음 경기 이천시 71,657원. 그리고 경기 고양시입니다. 55,500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산지별 전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천시 최고가가 144,000원이었고요. 평균가 중에서 가장 높은 가격을 받은 곳 서울 송파구였습니다. 94,126원에 거래가 됐고요. 구리시가 좀 낮은 가격을 받았네요. 4,422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거래된 주요 농산물의 경매 시황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오늘의 선정 품목 시세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화면으로 같이 보시죠. 네, 양파 반입 물량입니다. 오늘 703톤 들어왔습니다. 어제는 686톤 들어왔는데요. 어제에 비해서 오늘 17톤 증가한 물량 703톤 들어왔습니다. 네, 이번에는 양파 1kg 상품 평균가입니다. 802원이고요. 최고가는 927원, 최저가는 690원이었습니다. 어제 749원에 거래가 됐었네요. 오늘은 802원을 받았는데요. 어제보다 오늘 오른 가격이죠. 네, 53원 정도 올랐습니다. 네, 계속해서 양파 최근 7일 동안의 평균가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8월 14일 가장 높은 가격 809원에 거래가 됐었습니다. 그러다가요 조금 떨어졌습니다. 749원에 좀 최저가를 받다가 조금씩 힘을 내줬습니다. 802원, 오늘 802원의 가격을 받았습니다. 네, 계속해서 산지별로 살펴보죠. 양파 전남 무안군입니다. 624원에 거래됐고요. 그 다음은 전남 한평군도 살펴볼까요? 481원에 거래됐네요. 네, 그리고 전남 신안군 563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또 살펴봐야겠죠. 양파 1kg 부안군 1,075원에 거래가 됐고요. 평균가를 살펴보니까 779원 부안군이 최고가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함양군이 733원을 받았네요. 네, 이렇게 양파 경매 시황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번에는요, 가락동 농수산물 시장 연결해서 경매 상황 분위기는 어떤지 바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팜캐스터 이경아입니다. 자, 여러분 좀 전해지시나요? 요맘때 하루 이틀 차이로요. 불어오는 바람 자체가 달라졌어요. 그래서일까요? 이 체감 온도가 훨씬 뚝 떨어진 느낌이 드는데요. 제가 서 있는 바로 이곳이죠. 가락동 시장에도 불어오는 신선한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고 있는지 오늘 좀 꼼꼼하게 경매 상황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만나볼 농산물이죠. 양파의 매력 속으로 빠져볼 텐데요. 먼저 경매사님 모셔볼까요?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예, 농협 가락 공판장의 양파 경매사 하상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아니 정말로 며칠 사이 바람 자체가 달라졌어요. 예. 많이 시원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올해로 이제 양파 농사는 이제 끝이 난 거죠? 예, 끝이 예. 났다고 봐야집니다. 예. 올해 그 양파 작황이 어땠나요?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봄에 동해 피해랑 습해 피해로 인해 가지고 그 작황 자체가 굉장히 좀 안 좋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양파 품위도 많이 저하되고 그래가지고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특이 사항으로는 이제 양파 구 자체가 작년에 비해서 굉장히 좀 작아졌습니다. 그래서 농가분들 굉장히 많이 속상해하고 계시고요. 예. 사실 이제 저는 양파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지역이 여러분 잘 아시죠? 전남 무안 양파. 예, 예. 그 지역에 가면은요, 양파 관련된 요리들이 정말 많이 또 개발이 되어 예, 예. 있잖아요. 자, 이만큼 무안 자체가 이렇게 양파가 좀 잘 자랄 수밖에 없는 생육 환경이 갖춰져 있는 거죠. 예. 그렇죠. 무안 같은 경우는 양파 주 산지입니다. 그 양파 주 산지인 이유 중에 하나가 5월 평균 기온이 17도 전후로 이렇게 형성이 돼 있다 보니까 그 양파가 생육하기에 최적의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예, 예. 양파 뒤를 잇는 지역은요? 양파 무안 빼놓고 그 다음으로 이제 경남 함양, 그 다음에 전남 신안 등을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예. 자, 이제 오늘 들어온 양파의 반입량을 좀 꼼꼼히 짚어봐야 될 텐데 예. 지난주하고 좀 비교를 해본다면 어느 정도 들어와 있나요? 일단 양파 반입량이 지난주와 비교를 했을 때 거의 네네. 비슷한 양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가락동 들어오는 대수를 봤을 때 톤수보다는 우리 농가분들한테는 이제 차량 대수로 설명하는 게 좀 네네. 쉬워요. 그래서 오돈차 분량으로 해가지고 지난주에 이제 40대 정도 들어왔고 요번 주에는 42대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예. 그럼 오늘 이제 양파 경매가 저기 시간이 몇 시죠? 시작이? 예, 11시에 경매가 시작됩니다. 네, 예. 그러면 이제 전일로 좀 지켜봐야 될 텐데 예, 예. 오늘 경매 상황을 좀 짚어주세요. 네. 어제 일요일 날 저녁 때 이제 경매가 됐는데 이제 우리 농가분들은 아실 거예요. 오늘 날짜로 이렇게 이제 경매가 진행이 됐는데 네. 저번 주랑 비교해 봤을 때는 약세로 좀 형성이 됐어요. 저번 주 같은 경우는 이제 15kg 기준으로 그 12,000원부터 14,000원대가 형성이 됐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11,000원대에서부터 12,000원 사이에 경매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 저번 주보다는 약세로 형성이 됐고요. 네. 예. 그럼 이제 지금 뭐 잠깐 먼저 짚어주셨는데 이제 지난주하고 비교를 했을 때 예, 그럼 예. 지금 약 보합세로 유지가 예, 예. 되고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비해서 이제 계약이 이제 일주일 정도 좀 늦춰지면서 네네. 그 생각보다 양파 들어온 양들이 안 빠져주다 보니까 사실 실질적으로 양파가 어느 정도 빠져줘야지 이제 그 강보합세로 이렇게 흘러갈 수가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약간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약세로 약보합세로 형성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아마 주 후반에는 좀 올라갈 확률이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지켜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지금 이제 말씀 뭐 전달해 드리는 대로 이제 약 보합세로 지금 유지가 되고 있고요. 사실 우리 농산물에 언제부턴가 보랏빛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예, 예. 고구마 역시도 뭐 자색 고구마, 자색 감자, 양배추도 그렇고요. 좀 높은 단가를 받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예, 예, 예. 양파 역시도 어떤가요? 좀 자색 양파 소비가 좀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인가요? 꾸준하게 자생 양파를 찾고 있는 분들이 이제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근데 이제 그래도 그 일반적인 양파보다는 소비층이 이렇게 한정이 돼 있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그 생산량도 그렇고 소비층도 그렇고 근데 이제 향후 이렇게 바라봤을 때 그래도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여가지고 자생 양파가 지금 현재도 그 가격대가 그래도 이제 꾸준하게 이제 유지가 되고 있고 일반 양파보다는 좀 고단가로 형성이 되고 있지만은 그래도 이제 가장 그 약점은 이제 소비층이 한정돼 있어가지고
그게 좀 약점이긴 하더라도 지금 이제 자색 그러니까 그 보랏빛에 대한 그 관심들이 높아지다 네. 보니까 네. 향후에는 계속 이제 좀 증가하지 않겠나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드리고요. 이제 양파 이어서 자생 양파도 더 많은 소비자의 관심을 받고 있다니까 앞으로도 좋은 가격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농산물은요. 정말 새로운 그 소득 작물로 각광을 받고 있고요. 고급 채소로 불리고 있는 아스파라거스입니다. 자, 오늘 경매사님 좀 저 자리하고 계신데 일단 모셔볼게요.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와,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아니, 일단 제가 아스파라거스 여기 준비를 좀 했거든요. 자리를 네네. 좀 옮겨보도록 할게요. 이쪽으로 좀 모셔볼게요. 예. 자, 이렇게 좀 푸릇푸릇한 아스파라거스 준비가 되어 있는데 사실 이제 전문적으로 시세 동향을 좀 분석하는 관측 전문가가 지금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함께 하신 경매사님이 이 분야에서는 정말 최고라고 제가 듣고 있는데 맞나요? 예, 대한민국 아스파라 네. 최고 경매사 맞고요. 서울청과 양치를 경매보고 있는 강병국 경매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좀 꼼꼼히 짚어봐야 될 텐데 제 앞에 지금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네. 주로 어느 지역에서 재배가 많이 되고 있나요? 아스파라거스 같은 경우는 예. 제주부터 강원도까지 전국적으로 다니는 문제단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만 5월, 6월이 청수철이고요. 지금 이 시기에는 강원권, 양구, 화천, 춘천, 인제, 충북 영동권 그리고 중부권에서는 당진이나 논산 쪽 일부 해서 전체적으로 가장 큰 물량은 강원권에서 지금 나오는 시절입니다. 강원권이 가장 많이. 예, 그렇습니다. 분포 자체를 좀 짚어주신다면요. 예. 분포 자체 전국적으로 지금 이제 제주에서 먼저 시작을 하고요. 3월달 제일 먼저 나오고 전라권 남원이나 이쪽에서 그다음 시작을 하고 그 강원권도 4월부터 같이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5월, 6월 달이 가장 국내산 물량이 많은 그 달이고요. 5월, 6월에는 좀 양이 많다 보니 농가들에서 그 기술센터 연결해서 일본으로 수출도 보내는 시기가 5월, 6월이고요. 상대적으로 지금 이제 날이 더워지면서 중고냉지 쪽에서 많이 지금 생산이 되다 보니 강원권이나 양구 쪽 물건, 그다음 인제, 화천 이쪽 물건이 가장 지금 많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지난주하고 좀 비교를 해볼 텐데 오늘 경매 동향부터 좀 짚어주시죠. 네. 근데 안타깝게도 저번 주까지는 휴가 성수철로 인해서 수요가 좀 더 있었는데 휴가가 좀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서 네. 소비분이 조금 줄어들면서 뭐 상머리 이제 세고 단가 기준이었을 때 한 5천 원 정도 떨어지는 어떤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시세가 지금 이제 좀 하락세에 머물고 예. 있는데 가장 큰 이유를 어디에 꼽고 계세요? 네. 아무래도 지금 물량은 대략 조금 날이 더워지면서 물량은 줄고는 있는 시점인데 소비 분야에서 휴가철이 끝나면서 소비가 좀 둔화되는 게 가장 큰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휴가철에 소비가 둔화됐다 감 잡으셨죠? 사실 이제 휴가 가서 우리가 가장 즐겨 먹는 게 이제 바베큐인데 네, 그렇습니다. 바베큐 옆에 또 이게 빼놓을 수 없는 주인공이 되어버렸어요. 요즘에 햇빛이라 하면 아스파라거스를 구워 드시는 분들 상당히 많으신데요. 전체적으로 몸에 좋다는 부분들이 많이 홍보가 되면서 상대적으로 일반 가정 소비식이 많이 늘어난 품목 중에 하나가 아스파라거스입니다. 맞습니다. 자, 앞에 이제 준비된 만큼 가격 선정 기준에 대해서 한번 좀 짚어주시죠. 네. 월별로 좀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네네. 성수철을 빼고 날이 더워지면서 생육이 좀 저하되는 부분이 있어서 네네. 굵은 사이즈가 좀 줄어듭니다. 여기 2번 사이즈인데요. 2번 크기인데 네네. 2번이 지금 현재 한 18,000원 선 오늘 경매가 됐습니다. 상대적으로 지금은 굵은 사이즈가 굵은 그 굵기가 적어서 시술속이 그만큼 좀 더 높고요. 그 가격을 잘 받는 순서가 있죠? 크기별로 보시면 돼요. 네. 이 시기에는 전체적으로 굵은 게 적다 보니 이제 굵은 게 좀 더 비싸고 이게 가장 18,000원. 비싼 지금 크기고요. 예. 네. 요번이 이제 3번 크기인데 그다음 3번, 4번, 5번, 6번 순으로 크기별로 지금은 단가가 결정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금액을 좀 한번 짚어주시죠. 대략적으로. 예. 이게 15,000원에서 18,000원 오늘 경매가 됐고요. 가장 비싼 가격으로 지금. 2번 네. 사이즈입니다. 네. 3번 사이즈가 13,000원에서 15,000원 선. 4번 사이즈가 10,000원에서 13,000원 선. 그다음 5번 사이즈는 5,000원에서 7,000원 선. 6번 사이즈는 4,500원에서 5,000원 선 경매가 됐습니다. 그러니까는 어때 좀 크기별로 가격 차이가 있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아무래도 여름철에는 아스파라 특성상 생육이 좀 늦어집니다. 그러면서 굵은 사이즈가 줄어들면서 시저성이 상대적으로 굵은 게 좀 더 생기기 때문에 여름엔 그렇고요. 한참 많이 나오는 5, 6월 달 성수철에는 대략 요 3번, 4번 사이즈가 가장 비쌉니다. 그때는 생육이 잘 되다 보니 굵은 사이즈도 많이 나와요.
그러다 보니 상대적으로 먹기 편한 3번, 4번 사이즈가 단가가 그때는 우리 올 때가 더 높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희소성이 있는 크기가 더 좋은 가격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네. 같고요. 사실 아스파라거스 이제 많은 분들이 새로운 소득 작물로 특히 우리 농가에 계신 우리 농민 여러분들이 좀 좋은 작물을 찾고 계신데 네네. 요게 좀 좋지 않을까, 좀 우리에게 좀 고소득을 줄 수 있는 작물이 아닐까 이런 견해들이 있거든요. 예, 어떻게 예. 생각하고 계세요? 예. 아스파라가 저희 나라에 들어온 건 70, 80년대에 처음 들어왔습니다. 유럽에서 들어올 때 그 당시만 해도 한 4, 5년 정도는 지나야 첫 수확이 나오는 정도로 수확이 좀 늦었습니다. 근데 농협기술원과 그다음 농가들이 많이 노력을 해주셔서 지금은 2년째부터 조금 수확이 나오고 3년째부터는 좀 안정적인 수확이 나옵니다. 상대적으로 수확 시기가 많이 당겨졌고요. 그다음 아스파라는 다른 농작물과 달리 네, 가락동 농수산물시장 연결해서 현장의 생생한 상황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잠시 화면 연결이 끊어지는 상황이 있었는데요. 시청자 여러분들께 정중하게 양해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아스파라거스 얘기를 계속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협품목연합부 허장행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아스파라거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봐야 할 텐데요. 이게 정말 신소득 작목으로 추천할 만한 농산물인지 실제 이게 어떤 상황인지 궁금한데요. 어떠신가요? 이게 소득 쳐놓고는 상당히 네. 그 가망성이 있는 품목이고요. 네. 뭐 수요가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좀 강력히 추천하고 싶습니다. 네. 아, 그렇군요. 이제 신소득 작목 육성 사업의 일환으로 인해서 많은 지원을 받고 있는 지역도 네. 있다고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맞아요. 구체적으로 이제 어떤 지원을 받고 있는지 좀 궁금한데요. 허장행 팀장이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 양평군 농업기술센터 같은 경우에는 그 아스파라거스 생력 유통 생육화 사업으로 네. 청운 농협의 그 공동 선별장 건립과 공동 선별비를 지원했는데요. 네. 이 시설을 통해 선별할 경우 그 농가 개별 선별할 때보다 예. 비용과 시간을 줄일 수 있어 농가로부터 상당히 그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군요. 참 이런 지원들이 활성화돼서 농가분들에게 좀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맞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예.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요. 이게 좀 추천할 만한 농산물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 실제 농사를 짓고 있는 분들에게 여쭤보는 게 가장 좋겠죠. 그렇죠. 네, 한번 전화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강원도 양구에서 17년째 아스파라거스 농사를 짓고 있는 김영림이라고 합니다. 와, 17년이면은 정말 어마어마한 기간인데요. 또 4,000평 정도 농사를 짓고 계신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제 앞서서 경매사분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초기 2년까지는 좀 소득이 없고 그 이후에 이제 소득이 나온다라고 알고 있는데 소득 면에서 좀 추천할 만하십니까? 예, 예전에는 종자를 파종한 후 3년 차에나 조금 이제 수확이 시작됐었는데 네. 그 2년이라는 공백 기간이 너무 길어가지고 그 저희가 이렇게 그 농사지면서 이렇게 그 농사지면서 하다 보니까 네. 2월 초에 일찍 파종해가지고 4월 달에만 정식을 하면은 2년 차에도 그 평당 한 2kg 이상 생산할 수 있는 그러한 작물입니다. 그리고 정식 간격을 예전에 제가 그 17년 전에 심을 때는 그 일본에서 심는 막으로 40cm씩 심었었는데 네. 포기 간격을요. 근데 지금은 그거를 뭐 25cm, 27cm 이렇게 그 밀식재배를 함으로 인해서 조기에 생산량을 많이 늘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스파라거스 같은 경우는 한 번 심으면은 15년 이상 연속적으로 이제 생산할 수 있는 그 작목이잖아요. 아, 그래서 이제 초기 비용은 다른 작물보다 뭐 종잣값도 비싸서 조금 더 많이 들지만 예. 그 다른 작물처럼 해마다 파종하지 않으니까 길게 보면은 경영비가 덜 드는 이제 좀 적게 드는 작목이죠. 지금 이제 우리 그 농촌의 현실을 보면 막상 진짜 무슨 작목을 심어야 할지 뭐 심는 것마다 진짜 이 과잉되고 그래가지고 이 농가들이 걱정이 많은데 맞아요. 아스파라거스는 현재 그 생산이 우리나라의 생산이 소비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시기는 3월서부터 9월 사이에도 네. 그 아스파라거스가 수입이 되고 있는 게 그 우리 지금 현실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우리나라 아스파라거스 가격이 너무 비싸요. 지금 우리 한국 대대 면적이 100헥타가 안 됩니다. 가까운 일본 같은 경우는 6,500헥타. 아, 중국 같은 경우는 그 전 세계 면적의 반이라는 10만 헥타 이상을 심어졌는데도 네. 다 소비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한국도
500헥타 정도는 돼야 저희도 지금 수출하고 있지만 출하시겠으면 4월, 5월 달에 수출도 하고 그리고 좀 더 저렴한 가격으로다가 우리 국민들이 즐겨 먹는 채소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군요. 참 지금 얘기 듣다 보니까요. 그래도 다른 농산물에 비해서 가격을 좀 많이 받고 계신 것 같은데요. 좀 피부에 확 와닿게 연간 소득 궁금한데요. 알려주실 수 있나요? 예, 그 아스파라거스는 지금 1kg의 연평균 가격이 한 네. 10,000원 정도예요. 네. 이제 소득은 우리나라 현재 그 평당 그 노지 같은 경우 한 5kg, 시설 대비는 8kg 정도 나오고 있어요. 예. 제가 이제 비닐하우스 한 2,000평, 노지 한 2,000평 농사 짓고 있는데 그냥 1년에 한 20톤 정도 출하합니다. 그래서 아스파라거스 조수익 대비 순수익 비율이 다른 작물에 저가지 않게 순수익 비율이 한 70% 정도 돼요. 와. 그래서 그냥 쉽게 생각해서 1년에 한 1억 이상 벌고 있어요, 그냥. 1년에 1억 정도면 뭐 정말 상당한 규모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근데 4,000평 정도 농사 짓는다는 게 정말 만만치가 않잖아요. 일손이 좀 많이 가지는 않습니까? 예, 다른 작목보다는 일손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작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외국인 노동자 한 3명을 한 6개월 정도 써가지고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가까운 네. 일본 같은 경우는 퇴직하고 나이 드신 분들이 아스파라 농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회원 중에도 70대 중반이신 분들이 5명이나 있어요. 그렇군요. 그런데요, 이번에 이례적인 폭염 때문에 대부분의 농작물에 좀 피해가 컸다라는 얘기가 많잖아요. 이 아스파라거스는 좀 어떤가요? 예, 아스파라거스 원산지는 뭐 지중해 연안이라고 그러는데 네. 우리나라에는 제주도부터 저희 강원도까지 재배되고 있어요. 올처럼 이렇게 더운 날씨에도 뭐 고온기에 상품의 질이 좀 약간 떨어지긴 했지만 큰 피해는 없었어요. 그렇군요. 다행입니다. 네.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제 9월 말까지 출하를 하신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출하가 끝날 때까지 가격은 물론 변동 가능성이 크긴 하겠습니다만 가격은 어느 정도나 받을 것이라고 좀 예측을 하시나요? 예, 지금 현재도 뭐 예년에 비해서 좋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고, 예.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그 아스파라거스를 아직까지도 모르는 사람이 많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지금 해마다 수요가 늘어나고 있으므로 올해에도 뭐 작년보다도 좋은 시세를 유지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솔직한 이야기 전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이렇게 아스파라거스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양파에 대해서 또 살펴봐야겠죠. 그렇습니다. 오늘 반입 물량이요, 703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지난 주간 반입량은 어땠는지도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어떤가요, 팀장님? 예, 지난주간 양파 반입량은 일평균 네. 924톤이었고요. 예. 경락가는 상품 기준으로 킬로그램당 일평균 787원이었습니다. 이 지금 화면을 자세히 보시면은 지난주 수치를 보면 반입량과 경락가 모두 월요일에서 금요일로 갈수록 조금 떨어지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좀 평가를 할 수 있을까요? 예, 전년 동기간 양파 반입량이 720톤이었는데요. 네. 올해는 평균 933톤으로 213톤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군요. 반입량이 전년 대비 많이 증가를 한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경락가는 어떤가요? 아무래도 반입량이 전년보다 네. 늘어나다 보니까 예. 경락가는 아무래도 좀 전년보다 낮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전년 동기간과 비교했을 때는 또 경락가가 차이가 좀 꽤 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뭐 때문에 그럴까요? 사실은 양파 재배 면적이 올해 상당히 많이 늘었기 때문에 네. 그로 인한 생산량 증가가 주요 원인입니다. 그렇군요. 예. 지금 저희가 이제 가격을 한번 살펴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최근 3년간의 양파 재배 면적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이 전북과 전남, 경북과 경남 지역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특히나 전남 지역의 재배 면적이 지난해 또 지지난해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전남 같은 경우가 11,327헥타르를 기록했고요. 네. 뭐 전북이라든가 경북이라든가 경남 모두 지난해보다 각각 1,000헥타르씩 증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자, 이런 모습을 보이는 특별한 뭐 이유가 있을까요? 최근 3년간 양파 가격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업인들이 대체 네. 작목을 선택할 때 예. 양파를 좀 더 많이 선택한 결과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제 가격이 좋아서 선택을 했는데 예. 이제 가격을 못 받으면 예. 농민 입장에서는 참
그보다도 좀 섭섭한 경우가 없잖아요. 맞아요. 그렇습니다. 예, 이런 예. 상황을 극복하고자 이제 저희 프로그램이 생긴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그렇다면 내년에 있을 이제 양파 재배 면적을 좀 추정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그 한국농촌경제원 그 전망에 의하면요. 네. 내년 양파 재배 의학 면적이 올해보다 13% 정도 감소하지만은 예. 평년보다는 한 9에서 13% 지금 증가할 것으로 그 추정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네. 그 양파 생산 과액이 좀 우려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무쪼록 우리 농업인들이 이 품목을 선정하실 때 좀 신중하게 결정을 좀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올해보다는 네. 줄지만 평년보다는 좀 늘어난 양일 많이 것이다. 늘어납니다. 예, 예. 그렇군요. 앞으로 좀 더욱더 신중하게 이 품목을 선정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자, 이제 8월 휴가가 끝이 나고 초중고가 개학을 하는 8월 하기 시점인 8월 하순 양파 가격이 어떻게 될지 굉장히 궁금한 상황인데요. 이제 8월 하순의 양파 가격은 어느 정도로 좀 예측할 수 있을까요? 물론 이제 출하 물량에 따라 그 시세 변동은 있겠지만은 현 시세 수준에서 약보합세를 좀 보일 것으로 지금 전망하고 있고요. 예. 그렇지만은 전년보다는 낮은 가격에 거래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 양파 수확은 완료가 됐잖아요. 예, 그죠? 완료됐습니다. 그러면 산지별 출하 동향은 좀 어떤가요? 지금 전남 전북 지역에서 네. 그 가락시장에 90% 이상의 물량을 출하하고 있고요. 네. 예. 그 시세에 따라 출하 물량은 매우 유동적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번 주 양파 가격 전망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아무래도 출하 물량이 전년보다 좀 많고 네. 그 소비도 상당히 좀 안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현 시세 수준에서 약보합세를 형성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은 경락가가 좀 좋지 않은 상황이긴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자, 그러면 이제 내년 양파 농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어떤 점을 유의해서 농사를 짓는 게 좀 필요할까요? 그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내년산 그 양파 재배 면적이 예. 평년보다 9에서 14% 정도 증가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네. 농업인께서는 평년보다 한 10% 정도 좀 줄여 심어야지 그 적정한 가격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아스파라거스와 양파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번에는요, 아마 과일 농사 짓는 분들이 기다리시는 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부터요, 과일 경매 시황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8월 20일 오늘 거래된 농산물들 중에서 과일 경락가는 어땠는지 지금부터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자두 대석 반입 물량입니다. 당일 총계 40톤이고요. 전일에 비해서 6톤 증가한 반입량을 기록했습니다. 자, 가격 살펴보겠습니다. 자두 대석 5kg 상품 기준입니다. 평균 가격이 15,262원이고요. 최고가는 21,000원, 최저가는 13,000원을 기록했습니다. 어제 평균가가 15,262원이고요. 자, 전일에 비해서 오늘 가격 변동은 없습니다. 15,262원 자두 대석 기록했습니다. 자, 최근 7일 평균 가격입니다. 15,262원 추세가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8월 20일에도 역시나 15,262원을 기록했습니다. 자, 다음 품목입니다. 배신고 전체 반입 물량은 66톤이고요. 전일은 25톤, 전일에 비해서 41톤 반입량이 증가했습니다. 자, 반입 물량에 이어서 가격 살펴보겠습니다. 15kg 상품 기준입니다. 평균 가격이 26,236원이고요. 최고 가격은 27,000원, 최저 가격은 26,000원입니다. 어제 평균 가격은 32,701원을 기록했는데요. 어제에 비해서 조금 하락한 가격을 받았습니다. 자, 6,465원 하락한 26,236원 받았습니다. 자, 배 신고 15kg 상품 최근 7일 기준 평균 가격입니다. 8월 14일에는 33,428원을 기록했습니다. 좀 하락하다가 다시 상승을 했는데요. 8월 20일 오늘 26,236원을 기록하면서 전일에 비해서 조금 하락한 수치를 보였습니다. 자, 산지별 배 신고 가격 살펴보겠습니다. 전남 나주시입니다. 26,677원을 받았습니다. 경기 남양주시 22,417원을 받았습니다. 자, 산지별로 살펴보고 계시고요. 충남 천안시는 27,194원이고요. 전체 산지별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나주와 남양주시, 천안과 청양군입니다.
자, 최고 가격은 천안시가 3만 원을 기록했고요. 평균 가격에서는 나주시가 2677원, 남양주시가 22,417원, 그리고 천안시가 최고가인 27,194원, 청양군은 24,000원을 받았습니다. 자, 청포도 전체 반입 물량입니다. 전체 258톤 들어왔고요. 전일은 187톤, 전일에 비해서 71톤 증가했습니다. 청포도 2kg 상품 기준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최고가가 13,000원, 평균가가 1,689원, 최저가는 8,500원을 기록했습니다. 어제 평균 가격이 12,448원이었습니다. 어제보다 조금 하락한 가격이었는데요. 1,759원 하락한 1,689원, 청포도 2kg 상품 기준입니다. 자, 최근 7일 평균 가격 살펴보겠습니다. 자, 8월 15일에는 16,123원을 기록하고 있었는데요. 16일에 하락을 했고 그대로 쭉 이어지다가 8월 20일에는 1,689원으로 전일보다 역시나 좀 하락한 가격을 받았습니다. 자, 산지별 청포도 가격입니다. 경남 함안군이 6,071원을 받았습니다. 경북 김천시는 9,380원을 받았고요. 서울 송파구는 12,588원. 산지별 전체 기록을 살펴보겠습니다. 김천시가 최고가를 받았습니다. 16,000원이었고요. 서울 송파구가 13,000원, 영천시가 13,000원을 받았습니다. 자, 평균 가격입니다. 평균 가격에서도 서울 송파구가 12,588원을 받았습니다. 자, 복숭아 100도 전체 반입 물량입니다. 667톤 전체 들어왔고요. 전일에 비해서 95톤 반입량이 증가했습니다. 복숭아 100도 10kg 상품 기준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평균 가격이 42,454원을 기록했습니다. 최고 가격은 48,000원이고요. 최저 가격은 37,000원이었습니다. 어제 평균 가격은 45,341원을 기록했습니다. 자, 오늘은 42,454원을 기록했고요. 전일에 비해서 2,887원 가격이 하락했습니다. 복숭아 100도 10kg 상품 최근 7일 평균가를 살펴보겠습니다. 8월 14일에는 32,762원이었는데요. 쭉 상승세를 타면서 18일에 45,341원으로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약간 하락한 오늘 42,454원을 기록했습니다. 자, 산지별로 살펴보죠. 복숭아 100도입니다. 경북 영천시가 33,115원을 기록했습니다. 대구 북구 37,207원이고요. 경북 경산시 29,279원. 산지별 전체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영천시가 최고가를 받았습니다. 55,000원을 기록했고요. 대구 북구가 5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평균 가격은 대구 북구가 최고가를 받았습니다. 37,207원이었고요. 영천시가 33,115원, 경산시는 29,279원을 받았습니다. 자, 이번에는 투데이에서 살펴볼 과일입니다. 선정된 과일은 바로 참외인데요. 참외 경락가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참외 경락가 살펴보죠. 반입 물량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91톤 들어왔고요. 전일은 111톤이 들어왔습니다. 전일에 비해서 20톤 하락한 반입 물량을 기록했습니다. 자, 가격은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참외 10kg 상품 기준입니다. 평균 가격은 21,331원을 기록했고요. 최고 가격은 27,000원, 최저가는 18,000원을 기록했습니다. 자, 전일 평균가는 19,146원이었고요. 전일보다 조금 상승한 가격을 받았는데요. 2,185원 상승한 21,331원을 기록했습니다. 자, 최근 7일 평균 가격을 살펴보겠습니다. 8월 14일에는 28,000원대를 기록했는데요. 계속해서 하락하면서 8월 18일 19,146원을 기록했고요. 다시 반등하면서 21,331원을 오늘 기록했습니다. 자, 최근 가격을 살펴봤고요. 이어서 산지별 가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북 성주군입니다. 16,072원을 기록했습니다. 경북 안동시는 18,856원이었고요. 대구 달성군은 1047원을 기록했습니다. 자, 산지별 전체로 한번 확인해 보죠.
김천시가 최고가를 받았습니다. 56,000원이었고요. 성주군이 48,000원, 안동시가 36,000원을 기록했습니다. 평균 가격에서도 김천시가 가장 높은 가격을 받았습니다. 25,973원이었고요. 안동시가 18,856원, 성주군이 16,071원, 그리고 칠곡군이 11,000원, 달성군은 1047원을 받았습니다. 자, 지금까지 참외 가격 한번 살펴봤고요. 가락동 농수산물 시장 연결해서 오늘 경매 상황은 어떤지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경화 팜캐스터 나와주시죠. 네, 저는요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에 나와 있는 팜캐스터 이경화입니다. 이곳 가락동의 가장 생생한 경매 상황을 전해드리기 위해서 저는 이곳에 계속 대기 중인데요. 자, 제 뒤에 보시면요 정말 수많은 농산물들로 가득 들어차 있습니다. 경매를 기다리고 있는 우리네 농산물들인데요. 자, 그렇다면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과일은요 바로 노란 참외거든요. 경매 상황 꼼꼼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매사님 모셔볼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예, 중앙청각 경매사 박영욱입니다. 네, 이제 참외하면은 사실 거의 이제 수확이 좀 끝날 무렵 아닌가요? 예, 이제 마무리 출하기에 접어들었습니다. 네, 오늘 이제 좀 반입량부터 좀 체크를 해봐야 될 텐데 어땠습니까? 오늘 발행량은 뭐 전주 일일 평균량보다는 약 한 10% 정도 감소되었고요. 뭐 전일 토요일보다는 약 10% 정도 증가되었습니다. 네, 오늘 그 참외 경매 상황은 어떤 편인가요? 오늘 뭐 구매 매기들이 상당히 뭐 좋아가지고 뭐 전일보다는 시세가 한 10% 정도 상승되었습니다. 그 전주 대비 지금 이제 그런 가격이 좀 상승해 있는 거죠? 예, 그 이유를 어디에 보고 계세요? 네. 전주 주말 그 중소형 유통업체들의 그 행사용 참외 납품들이 많아지면서 그 시장 내 참외 재고량들이 상당히 소진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오늘 뭐 중도매인들의 구매 성향들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네, 사실 참외하면 이제 품질별로 좀 가격 차이가 좀 꽤 나잖아요. 네. 예, 좋은 가격을 받을 수 있는 참외 좀 어떻게 우리가 볼 수 있나요? 예. 일단 지금은 일단 당도보다는 일단 육질 그리고 색깔, 네, 네. 모양이 네, 네. 상당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들고 있는 요 참외로 볼 수 있나요? 네, 이제 모양이라든지 예. 색깔이 상당히 좋죠. 이게 지금 현재 전일 최고 단가가 나왔던 참외입니다. 아, 이렇게 좀 좋은 참외 재배를 위해서는 좀 어떤 대비를 해야 될까요, 우리가? 예. 이제 요즘에는 상당히 이제 고온 현상 때문에 문제들이 많은데 하우스 온도들이 평균 낮에는 4, 50도가 육박해요. 그래서 아무래도 수분 관리가 물 관리가 최고 중요한데 지금 아무래도 너무 뜨겁다 보니까 물들을 많이 주는데 그러면은 당도들이라든지 육질, 지장성이 상당히 떨어져요. 그래서 적절한 수분 관리가 아무래도 좋은 참외를 만들어내는 영향을 많이 끼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사람도 우리 농산물도 물만큼 중요한 게 없는 것 네. 같습니다. 적정한 수분 관리 잘 들으셨죠? 자, 오늘 시세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오늘은 아무래도 뭐 양들이 조금씩 줄면서 시세는 뭐 안정적으로 좀 비슷하게 뭐 보합세 정도 형성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뭐 열심히 해서 네. 좋은 시가격이 나올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내일 그 참외 경매 상황을 좀 먼저 짚어주세요. 사실 이제 참외가 거의 마무리 단계다 보니까는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8월 말까지죠. 네. 가장 좋은 참외 맛볼 수 있는 게 이제 얼마 며칠 남지 않았거든요. 네, 네, 내일 경매 상황은 좀 어떻게 예측하고 계시나요? 오늘보다는 아무래도 반입량이 감소될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해서 지금 시세는 오늘과 좀 비슷하게 안정적으로 형성될 것 같고, 보다 이제 품질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은 그래도 참외 시세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아유, 지금 우리 경매사님 표정만 봐도요, 좋은 가격 잘 받아주실 것 같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예, 요거 마지막으로 예.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맛있게 드십시오. 네. 아유, 크기는 딱 보면 우리 키를 봐서는 한 박스 주실 것 같은데 하나 주고 가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아무쪼록요. 잘 들으셨죠? 요 맛있는 참외를 맛볼 수 있는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경매가요 새벽 4시 반에 시작되는 만큼 좋은 가격 잘 받을 수 있도록 또 우리 경매사님 힘써주신다고 합니다. 자, 저는요 이상 가락동 경매시장에서 팜캐스터 이경화였습니다. 네, 가락동 농수산물 시장 연결해서 경매 상황 한번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저희가 생생하게 이 정보를 듣고 있는데 경매사님의 표정을 보니까 이 참외 가격이 얼마나 잘 형성되고 있는지 잘 알 것 같아요. 느껴집니다. 저도 저 참외 받고 싶은데요. 어떡하죠? 그러니까요. 네. 이 지난주 반입량과 경락가를 한번 자세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자, 허정행 팀장님, 지난주 반입가라든지 경락가 좀 괜찮았나요? 예, 예.
지난주 8월 10일부터 16일까지 반입된 물량은 296톤이었고요. 예. 네. 경락가는 10kg당 평균 27,300원이었습니다. 그럼 전년 동기간에는 좀 어땠나요? 그래프를 보시면 참외 10kg 상품은 전년 네. 동기간 218톤이 들어왔고 평균 경락가는 18,048원이었습니다. 올해는 전년 대비 평균 경락가가 50% 정도 상승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50% 상승한 경우면 정말 많은 가격이 상승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전년 대비해서 이렇게 좋은 가격이 상승된 이유가 어떤 점이 있을까요? 폭염 속에서 작황 상황이 좀 좋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래도 괜찮았나요? 참외는 타 작물에 비해서 고온 적응력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그렇지만은 지금 너무 덥기 때문에 통풍이라든지 차양막 등으로 일소 피해를 좀 줄이기 위해서 산지에서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제 날씨 변수가 앞으로도 또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날씨 변수에 좀 유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이 참외가 수출도 굉장히 많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주로 어느 나라로 우리 참외가 수출이 되고 있나요? 주로 이제 성주 지역에서 수출이 되고 있는데요. 주요 수출국은 싱가포르와 일본이고요. 네. 일부 홍콩과 말레이시아 등으로도 수출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군요. 자, 농가 입장에서는 새로운 판로를 개척한 거잖아요. 저희가 이번 시간에요, 이 참외를 해외로 수출한 농가에 직접 전화 연결을 해봤습니다. 예. 네, 생생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예, 성주군에서 네. 20년째 참외 농사를 짓는 이만장입니다. 네. 네. 자, 참외 농사를 지어서 해외 수출을 하신다고 알고 있습니다. 정말 쉽지 않은 일일 텐데 해외 수출 이 판로 개척을 처음에 어떻게 하셨어요? 예, 저희 지역에 있는 월락농협을 통해 해외 수출 판로를 개척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가 네. 농사 지은 참외를 월락농협에 갖다 주면 그곳에서 상품을 선별해서 해외 수출용과 기타 제품 원료로 쓰일 용도로 나눠 판매해 줍니다. 그렇군요. 우리는 농사만 네. 잘 지어서 예. 월락농협에 갖다 주면 알아서 판로를 개척해 주니 참 좋지 않습니까? 좋네요. 그럼 이 재배한 참외는 월학 농협에서 모두 수출을 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월락농협에서 네. 해외 수출하는 것도 있고 가공식품이라든가 화장품 팩 원료도 사용됩니다. 화장품 팩 원료로 사용된다고요? 예. 굉장히 독특하게 사용되는데 그러네요. 그렇다면은 네. 이제 품질 관리에 더욱더 유의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 참외 수출을 위해서 재배할 때 신경도 조금 더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시설이 낙후화되면 안 되니까 시설 투자를 지속적으로 하고 좋은 상품이 나올 때까지 참외 재배 노력도 해야 됩니다. 농산물은 공산품이 아니기 때문에 신경을 써야 할 것이 많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참외 수출 농가로서 바라는 점이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참외는 저장성이 약해서 이동 기간이 긴 배보다는 비행기 이동을 하다 보니 물류비가 많이 나옵니다. 물류비에 대해 많은 보조가 된다면 농가 소득 증대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 이 농가에서 정성 들여서 재배한 이 참외들이 좋은 가격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하겠고요. 궁극적으로 이 농가 소득 증대에도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전화 인터뷰 응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예. 네, 팀장님, 이 성주 지역에서 주로 수출되는 이 참외 품종은 어떤 건지 좀 궁금한데요. 예, 주로 스마트 꿀참외와 네. 바른꿀 참외 품종이 수출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처음 듣는 품목들이 많은 것 같은데. 맞아요. 자, 이제 제값을 받아야 될 텐데 8월 하순에 참외 출하 전망과 이제 경락가는 좀 어떻게 될 것으로 보세요? 지금 출하 물량 자체가 전년 수준이기 때문에 가격은 현 시세 수준에서 보합세를 유지할 것으로 지금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럼 참외 농가에게 좀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앞으로 이제 추석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네. 최근에 참외가 추석 선물용으로 꾸준히 수요가 있기 때문에 추석에 맞춰 출하를 준비하신 농업인께서는 좀 폭염에 좀 신경을 많이 쓰셔서 좋은 참외를 생산하신다면 농가 소득 증대에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참외 농가 이 더위 잘 끝냈고요. 앞으로도 계속 힘드시겠지만 조금만 더 관심 기울여 주시고 조금 더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또 집중 분석 나오러 돌아오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집중 분석 나우 시간입니다. 이슈가 되고 있는 농산물들을 저희가 또 집중적으로 한번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맞습니다. 오늘 소개할 이 품목은요, 바로 예. 토마토입니다. 네, 이 토마토, 서양 속담에 이런 말도 있죠. 이것이 빨갛게 익어갈수록 의사 얼굴이 파랗게 변해간다. 네. 그만큼 이제 자주 섭취하면 병원에 갈 일이 없을 만큼 건강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맞습니다. 네. 자, 지난주에 이 토마토 동향을 보면 토마토는 가격이라든지 생육 상황, 어떤 상황을 좀 보여줬다고 분석할 수 있을까요? 지난주에는 그 폭염과 열대야가 이어지면서 토마토 생육이 상당히 부진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열과 및 공과 이런 걸 발생해서 상대적으로 상품성이 전반적으로 떨어졌고 예. 품위 저하품 증가와 소비 부진 등으로 인해서 전년 및 평년 대비 가격이 낮게 형성된 한 주였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요. 본격적으로 오늘 반입 물량부터 경락과 시황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토마토 전체 반입 물량부터 살펴보겠습니다. 310톤 들어왔고요. 전일은 265톤이었습니다. 전일보다 45톤 상승한 반입 물량을 기록했습니다. 토마토 5kg 상품 기준입니다. 평균 6,718원 기록했습니다. 최고가는 9,000원이었고요. 어제는 6,992원 기록했습니다. 전일과 함께 한번 비교해보면 274원 전일보다 하락한 가격을 받았습니다. 자, 산지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최고가는 양구군과 춘천시가 12,000원씩 기록했고요. 평균 가격에서는 양구군이 5,813원, 홍천군이 5,604원을 기록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제 우선요, 지난해와 평년에 비교해 봤을 때 토마토 반입량이 현재 어떤 편인지 좀 궁금한데요. 어떤가요, 팀장님? 생육은 부진했지만 작황이 부진했던 전년 동기 및 평년과 네. 비교하면은 올해 반입량은 증가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전년보다는 생육은 부진했지만 뭐 늘어났다라고 분석을 할 수가 있겠고 가격은 전년에 비해서 좀 어느 정도를 받고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전년 같은 경우에는 작황 부진으로 반입량이 적어 상당히 가격은 높았지만요. 예. 근년은 반입량이 늘어 가격이 전년 대비 낮습니다. 이 가격이 하락한 가장 큰 이유는 사실 소비 부진도 하나 이유이고요. 예. 그 폭염으로 인해서 품위 저하품이 증가하다 보니까 소비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가격 하락 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이제 마트나 이런 시장에 가면요, 토마토를 언제든지 만나볼 수 맞아요. 있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제철에 더 잘 팔려야 우리 농민분들에게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가락동 농수산물시장 연결해서 현장 상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매사님. 네, 들리시나요? 경매사님 나와 계십니까? 네. 네, 경매사님 오늘 새벽 평필입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경매사님 오늘 새벽 거래되기 위해서 들어온 토마토 지난주와 비교해봤을 때 품질이 좀 어땠나요? 폭염피로 인해 무름과 및 공과 열과 전반적으로 상품성이 하락된 상태에서 출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대과보다는 네. 초과가 출하량이 많은 상황입니다. 경매 상황은 지난주에 비교해서 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소비는 다소 활발해지는데 전주 대비 반입 물량 2배 이상 증가로 소폭 하락세를 형성하였습니다. 반입 물량은 그랬고 그러면 반출되는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중도민들 재고량에 상당히 민감한 시기인데요. 지금 90% 이상 반입 물량 대비 90% 이상 반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현재 토마토 출하가 진행되고 있는 지역은 어디죠? 사절기 중심지로는 네. 강원도 지역 중심인데요. 인제, 철원, 화천, 평창, 양구 등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예. 중부 고지대 일부 장수를 비롯한 경북 봉화 지역에서 소량 출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기사를 보니까 출하를 조기에 종료한 농가가 늘 것으로 예상된다라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어느 지역이고 왜 그런 상황이 예측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화천이나 인제 지역에서 생산 단가 이하로 가격 결정이 되면서 재배를 포기하는 농가가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중도매인들이 좀 요즘 선호하는 토마토나 좀 특별히 눈여겨보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일까요? 유럽종 완숙 토마토가 소비 주를 이루고 있고요. 네. 아무래도 고온이다 보니까 경도가 좋은 상품에 대해서 선호도가 높습니다. 예. 자, 이렇게 경매사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오늘 연결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경매사 연결해서 현장 상황 한번 들어봤고요. 네. 자, 허장행 팀장과 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8월 단수는 전년과 비교해서 좀 어떻게 될 거라고 예상하세요? 그 주출하 지역인 강원 지역은요, 7월에 지속된 고온으로 과비대가 저조한 편이고요. 예. 그렇지만 기상 악화로 작황이 나빴던 전년보다는 단수가 지금 증가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참 근데요, 이게 폭염 때문에 여러모로 힘든 것 같습니다. 이 네. 폭염에 이 토마토도 역시나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죠? 예. 영향을 많이 받겠죠? 지금 출하량이 증가하는 데다 지속된 고온으로 저장성 및 품질도 지금 저하되어 네. 전년 비 평년 대비 가격도 지금 낮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군요. 자, 날씨랑 뭐 작황이 좋지 않더라도 어떤 농산물이든 최고가를 받는 맞아요. 농산물은 뭐 네. 나오기 마련인데요. 현재 가락동 농산물 시장에서 최고가를 받고 있는 지역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둔내 농협 산지 유통센터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한희훈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둔내농협 산지유통센터 한희훈 과장입니다. 네. 자, 폭염 때문에 농산물이 뭐 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현재 둔내 농협 산지 유통센터에서는 토마토가 뭐 최고가를 받고 있다고 하는데 노하우가 좀 궁금하거든요. 예, 먼저 저희 둔내 지역은 해발 500m 이상의 고냉지입니다. 예. 둔내 토마토는 강원도의 청정 자연환경과 큰 일교차, 비옥한 토양에서 재배되기 때문에 토마토 육질이 단단하고 당도가 높고 저장성이 좋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름철 고온기에도 다른 지역에 비해 날씨가 선선하기 때문에 단단한 육질의 토마토가 생산되고 있으며 농협 산지유통센터에서 철저한 품질 관리 및 선별을 통해 최상품의 토마토를 가락동 도매시장으로 출하하고 있습니다. 참 그 노하우가 궁금한데 어떻게 최고가를 받으실 수 있었을까요? 예, 일단은 그 어떤 지역의 특성상 토마토 육질이 굉장히 단단하고요. 네. 그리고 농가들의 그 재배 교육을 통해서 그 재배 기술을 계속해서 상향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농협 산지유통센터에서 그 선별 과정에 있어서 그 최상품을 선별할 수 있도록 그 철저한 품질 관리 및 선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둔내 토마토 농가에서 계속해서 좋은 가격 받을 수 있도록 더 애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전화 연결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자, 사실 외국에서는 이 토마토 축제도 굉장히 많이 열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이 축제가 열리기도 했었는데 그만큼 토마토를 굉장히 사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우리 토마토 수출량도 늘어나고 있다 이런 기사들을 많이 본 적이 있거든요. 네. 이 신선 토마토 수출 동향은 어느 정도라고 평가할 수 있을까요? 예. 우선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생산량 증가로 인해서 그 수출 물량을 안정적으로 좀 확보할 수 있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주요 수출국인 일본의 네. 작황 부진으로 수출 물량이 많이 증가했습니다. 6월 말 현재 그 수출 실적을 보면은 730만 달러로 전년 대비 21.8% 증가했습니다. 그럼 이 주요 수출 대상국이 일본인이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예, 저희 주요 수출국이 일본인데요. 전체 수출의 98% 정도를 차지하고 와. 있는데요. 네. 일단 우선 그 거리적으로 가깝고요. 그 가격 경쟁력과 품질 경쟁력을 고루 갖추고 있어서 일본 식자재 업체에서 우리 국내산 우리 토마토를 상당히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이 토마토 가격이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 농협 품목연합부에서는 이 토마토 가격이 어떻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계신가요? 사실 그 금년 하절기에는요, 그 폭염이 지속됨에 따라서 그 과비대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숙성이 진행돼서 상품성이 부족한 물량이 예. 조기 출하되고 있었습니다. 이에 더해서 뭐 소가, 열과, 기온과 등 품위 저품 증가가 가격 하락을 또 부추기고 있었고요. 그런데 이제 8월 하순 이후부터는 물량 부족이 좀 예상되고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가격 상승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요. 토마토 가격이 쭉 상승해서 좀 토마토 농가에서 활짝 웃음이 피어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앞서 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살펴봤고요. 다음 소매가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소매가에 대해서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네, 먼저 무 고랭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한 개 상품입니다. 소매가 평균 3,626원, 최고가는 4,160원이었고요. 최저가는 2,980원이었습니다. 네, 어제보다 오늘 7원 하락한 가격 받았습니다.
네, 배추고랭지 한 포기 상품입니다. 평균 6,986원, 최고가는 10,000원, 그리고 최저가는 4,490원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에 비해서 464원 정도 오른 가격이었네요. 건고추 양건 600g 상품입니다. 소매가 평균 19,921원, 최고가는 22,300원, 최저가는 17,000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어제보다 오늘 하락한 가격이었습니다. 1,072원 떨어진 가격을 받았습니다. 네, 계속해서 양파 1kg 상품 살펴보겠습니다. 소매가입니다. 평균 1,569원에 거래됐고요. 최고가는 2,000원, 최저가는 1,090원이었습니다. 어제에 비해서 오늘 2원 상승한 가격 1,569원에 거래됐습니다. 대신고입니다. 평균가가 28,827원을 기록했습니다. 소매가 계속해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470원 전일에 비해서 상승한 가격을 받았습니다. 토마토 소매가입니다. 평균 1kg 상품 3,443원을 받았습니다. 전일에 비해서 13원 하락했고요. 참외 10개의 상품 기준입니다. 소매가 17,878원을 받았습니다. 전일에 비해서 106원 상승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요. 오늘 거래된 축산물 소매가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우 등심입니다. 100g 기준이고요. 8월 17일 금요일 7,861원에 거래됐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7,934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살펴보죠. 한우 불고기입니다. 기준은 똑같고요. 오늘 4,310원에 거래됐습니다. 돼지 삼겹살도 살펴보죠. 오늘 2,219원에 거래됐네요. 네, 다음은요. 돼지 목살입니다. 100g 기준이고요. 8월 20일 월요일 2,246원에 거래된 상황입니다. 네, 지금 시각 8시가 넘어섰습니다. 생방송 가락동 365 함께하고 계신데요. 농축산물 시세 정보는 여기까지 전달을 하겠고요. 자, 오늘 또 농협품목연합부 허장행 팀장님이 함께해 주셨는데요. 고맙습니다. 예, 저희 농협품목연합부에서 준비한 정보가 농업인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농촌은 우리의 뿌리입니다. 뿌리가 튼튼해야 대한민국이 건강하고 좀 달콤한 열매가 많이 맺을 수 있겠죠. 그렇죠. 네, 가락동 365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7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